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질문하세요. 질문 채팅하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7일 목요일이고요. 8차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강의 시청했을 거고요. 이어서 강의하고 질문 답변하고 질문이 없으면은요, 수업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온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요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온의 형상과 이온식의 저번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전하를 띤 입자를 이온이라고 했고, 그게 양전하가 많아서 플러스를 띠면은 양이온이고, 전자가 많아서 마이너스가 많으면은 음이온입니다. 거기까지 했고요. 이온식 하겠습니다. 이온식은 원소기호를 이용하여 이온을 나타낸 것인데,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 이온을 띠고 있는 전하의 종류와 잃거나 얻은 전자수를 함께 표시하여 나타냅니다. 단 1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나트륨처럼 NA에다가 오른쪽 위에다가 전자를 하나 잃었어요. 하나를 잃은 거를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전자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 양성자가 하나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많은데 그 1을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만 쓰면 됩니다. 사실은 1이 생략된 형태죠. 자, 오른쪽에 산소이온은 원자 번호가 8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두 개를 얻어서 이온이 됩니다. 그럼 얘가 왜 얘는 한 개고 얘는 왜 두 개냐는 거죠. 이제 그걸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산소를 여기다 내가 표시해 놨어요. 산소 봅시다. 자, 이 산소는 이 가운데 있는 O는 산소를 의미합니다. 자, 이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8개 있고 양성자가 8개 있어요. 8개. 그래서 8개를 여기다 놓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양성자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8개가 존재를 하는데 이게 자, 전자 8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게 8개였는데 얘가 산소라는 원자가 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깥쪽에 전자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전자를 8개를 가득 채우려다 보니까 이 6개를 내다 버리는 것보다 전자 2개를 더 얻어오는 게 편해서 전자 2개를 더 얻어옵니다. 그래서 전자 2개를
전자 두 개를 얻어옵니다. 전자 두 개를 얻어와서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전자가 8개가 돼서 가득 찬 상태가 되고, 이 가득 찬 상태가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고 보니 자, 그래서 플러스는 몇 개냐면은 8개고 마이너스는 10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플러스는 8개고 마이너스가 10개니까 어떤 상태가 됐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O-2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지금 2개 얻어 있는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온의 이름은 양이온은 원소 뒤에 이온이라고 붙이면 되고, 음이온은 원소 뒤에 화이온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원소 이름이 소로 끝나는 경우 소 대신에 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거 익숙해지면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밑에 있는 거 한번 써볼게요. 수소이온. 그러면은 일단 수소를 표현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표시하면 됩니다. 얘는 구리 이온이 되겠습니다. 구리 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염화 이온은요, C, 그 다음에 L은 소문자 이렇게 써주시고, CL, 그 다음에 마이너스 표시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CL은 원자번호 17번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황입니다. 황. 네, 황화이온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CO3-2가는 탄산이온 되겠습니다. 자, 이온이 전자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12번. 수용액에서 이온의 이동은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은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고,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수용액에서 이제 전기를 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했던 거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교과서 내용은 앙금 생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앙금 생성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 위에 게 되면은 이온만 되면은 앙금은 그냥 거의 공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끼리 반응하여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물질인 앙금을 만드는 게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앙금이라는 거는 물 속에 가루가 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 속에다가 분필가루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분필가루는 물에 녹을까요? 당연히 안 녹겠죠. 그래서 뿌옇게 분필가루들이 떠 있게 됩니다. 그거를 앙금이라고 부릅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앙금 생성 반응. 자, 앙금 생성 여부와 생성된 색깔을 확인하여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 소금이죠. 그거하고 수용액 질산은 수용액을 반응하게 되면은 염화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요거 AgCl이요. AgCl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게 은빛깔 나는
이제 앙금으로 남게 됩니다.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염화이온, 염화이온이 질산은 수용액에 들어있는 은이온, 음이온과 만나서 흰색 앙금인 AgCl, 염화은입니다. 염화은을 만들게 됩니다. 반응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과 질산은 수용액에 들어있는 질산이온, 질산이온은 혼합용액에서 이온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AgCl이 있고 NA와 NO3는 그냥 이온 상태로 있는 거고, AgCl은 하나의 혼합된 새로운 생성물이 되는 거죠. 다음 또 염화음 말고 두 번째 이제 탄산 나트륨의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탄산 나트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탄산이온, 탄산이온이 염화칼슘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온, 칼슘 이온과 반응하면은 CaCO3, 탄산칼슘이 됩니다. 탄산칼슘이 됩니다. CaCO3가 탄산칼슘입니다. 뭐 석회가루, 그게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아이오딘과 칼륨하고 질산납이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요드 이온, 아이오딘 이온, 아이오딘 이온이 질산납 수용액에 들어있는 납이온, 납이온과 만나서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아이오딘화 납은요, 아주 특이하게 노란색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이오딘화 납은 노란색 앙금입니다. 이게 기억하기 쉽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납까지 얘기했는데, 이 앙금 생성 반응은요, 결국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이 만나서 염화은 만들고, 탄산칼슘 만들고, 아이오딘화 납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요거 만든 거 그냥 외우는 정도. 물론 자주 읽다 보면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숙달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 오늘 할 얘기인데, 사실 요게 되려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을 아는 게 더 먼저입니다. 요걸 오늘 했던 거는요, 오늘은 이 산소의 전자배열 얘기를 했었고요. 질문할 거 있으면 이제 하세요. 질문할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는데,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하다가 또 복습할 때요, 이 전자배열에 대해서 전부 다시 한 번씩 할 겁니다. 이 전자배열을 하면 아주 편해요. 아주 쉬워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온들을 외우려고 들면은 끝이 없습니다. 물론 다 기억할 수도 없고요. 역시 오늘도 질문이 없군요. 질문이 없다는 거는 내용이 좀 어렵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이 전자 배열일 거예요. 수소는, 또 헬륨은, 그 다음에 리튬은, 또 여기는 몇 개야? 9번이니까 플로린, 그 다음에 여기는 나트륨, 여기는 산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배열하고 전자배열한 원소들에서 이온이 만들어질 때 어떤 거는 전자가 들어와서 만들어지고 어떤 거는 나가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온에 대한 개념이 안 생겨요. 그 개념이 생겨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앙금 같은 거 아주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지금 해결을 못하면은 중학교 3학년 가서 또 외우고 있고요. 고등학교 가서 또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면은 안 돼요. 기억도 안 날 뿐더러 예를 들어서요. 중학교 3학년에 가면은요. AgCl이 있고 CaCO3가 있습니다. 자, 얘는 Ag와 Cl이 1대1 결합을 하는데 Ca와 CO3는 CO3가 왜 3이 들어가는지 이건 뭔지 궁금해하고요. 또 하나는 Pb와 I가 결합을 하는데 Pb와 하나에 I가 두 개가 결합을 해요. 그럼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게 됩니다. 외우면 망합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의 기본이 이제 전자 배열과 양이온, 음이온을 아는 겁니다. 물론 다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질문할 게 없으면은 전자 배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자 배열 뭐 할까요? 알루미늄 한번 해봅시다. 자, 알루미늄 원자번호 몇 번일까요? 알루미늄은 원자번호 13번입니다. 자, 원자번호가 13번이에요. 자, 13번이라는 얘기는 플러스가 13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도 원래 13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앙에 플러스가 13개 들어있고요. 이 플러스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략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그려주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13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까지 일단 그리고요. 첫 번째 궤도, 요 가장 핵에 가까운 궤도가 요게 첫 번째 궤도인데 요 궤도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궤도에는 8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를 순차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8개를 그려줍니다. 그럼 몇 개가 남아요? 총 10개니까 3개만 더 그려주면 돼요. 하나, 둘, 3개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3개 그려주고 나면 잘 보세요. 이 바깥쪽 궤도에 전자가 8개가 들어가야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얘가 알루미늄이라는 원자가 홀로 존재하려면은 안정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전자를 5개를 얻어와서 바깥쪽에 8개를 채우든가 아니면은 이 3개를 내다 버려서 없애버리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얘 입장에서 가장 편한 거는 마이너스 3개를 내다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다 버리고 나면은 바깥쪽에 전자가 8개가 돼서
꽉 찬 상태가 되니까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 3개를 내다 버리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어떤 상태가 되느냐? 플러스는 13개지만 전자는 10개가 돼요. 전자가 10개가 되니까 전기적으로 양성자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플러스 3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표시할 때는 Al 플러스 3으로 표시하겠죠. 네, 그래서 이온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전자 배열인데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각 원자마다 요거를 연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할 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